런던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내던 데이비드에게는 주말에 가까운 자연을 찾는 소소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을 걷는 일이야말로 그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곤 했죠. 하지만 이 소박한 즐거움을 위해 영국에서 산을 찾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런던 도심 내에는 산책하기 좋은 공원들이 많긴 했지만 산이라 불릴 만한 자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차로 꽤 멀리까지 나가야 했어요. 주말마다 도시의 복잡한 교통을 뚫고 장거리 드라이브를 해야 했고 도심에서 산까지 이동하는 데에만 반나절을 써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보통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트레킹을 즐기며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출장차 방문하게 되면서 데이비드는 뜻밖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은 도심과 자연이 맞닿아 있어 지하철만 타면 금방 산을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산, 관악산, 북악산 같은 산들이 서울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쉽게 산행을 즐길 수 있다니 그야말로 꿈 같은 얘기였죠. 이 이야기에 흥미가 생긴 데이비드는 한국 출장 중 꼭 한번 서울의 산에서 등산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일찍 데이비드는 지하철을 타고 북한산우이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지하철만으로 산행을 시작할 수 있을지 의아했지만 서울의 빠르고 편리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산행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졌습니다. 곧 북한산우이역에 도착하자 지하철역에서 불과 몇 분 거리 앞에 북한산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서울의 자연환경이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적지는 북한산 초입에 있는 서울 도심 등산 관광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초보자들을 위해 등산화, 등산 스틱 같은 장비를 대여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한 코스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안심이 되었죠. 여기선 초보자도 안전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어요. 라며 환하게 미소 짓는 관광센터 직원 덕분에 데이비드는 한국의 산행을 즐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때 우연히 옆에 있던 한국인 성우 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우 씨는 외국인 친구들이 서울에 오면 꼭 산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라며 서울 산의 매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선 산에 가려면 반나절 넘게 차를 타야 하는데 서울에선 지하철이나 버스로 금방 가니까 너무 신기하다고들 해요. 도심과 산이 맞닿아 있다는 서울의 독특한 풍경이 외국인들에게 특히 신기하게 다가온다는 말을 들으며 데이비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런던에선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관광센터에서 안내받은 대로 등산화와 등산 스틱을 빌리고 북한산 초입에 선 데이비드는 설레는 마음으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주치는 울창한 나무들과 거대한 바위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바라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도시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그에게는 아주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북한산 초입에서 산행을 시작한 데이비드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산을 올랐습니다. 영국에서 주말마다 가볍게 즐기던 산책과 달리 이곳에서는 본격적인 산행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첫날이라 조심스러웠던 데이비드는 주변의 한국인 등산객들이 하나둘 옆을 지나며 밝은 미소로 눈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금세 긴장이 풀렸습니다. 특히 혼자 산을 오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영국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다니며 서로 대화와 웃음 속에서 등산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 초입 근처에 있는 작은 쉼터에서 등산객들이 멈춰서서 무언가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데이비드도 호기심에 발길을 멈추자 작은 테이블 위에 준비된 따뜻한 차와 한국 전통떡이 보였습니다. 처음 만난 등산객들과 함께 차를 나누어 마시며 한국의 정을 경험한 데이비드는 한국에서는 등산도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는 특별한 경험이 되는군요. 라며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가벼운 미소와 간단한 한국어로 서로 인사를 나누며 등산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중 한 한국인 등산객은 데이비드가 외국에서 온 걸 알고는 북한산의 매력을 설명해 주었고 무사히 산행을 마칠 수 있는 팁도 친절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환대 덕분인지 북한산에서의 산행은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곧 나무들 사이로 넓게 펼쳐진 서울 도심이 보이기 시작했고 도심과 산이 맞닿아 있는 서울만의 특별한 풍경이 데이비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빼곡한 도심 속에
자연이 병풍처럼 펼쳐진 모습은 영국에서는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한편으로는 한적한 자연 속에서 도시와 일상을 바라보니 마치 서울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른 등산객들이 지나가며 100군데까지 올라가면 더 멋져요. 라고 권유하는 소리에 데이비드는 갑자기 정상에 오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100군데는 북한산의 가장 유명한 봉우리로 정상에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들었기 때문이죠. 다시 힘을 내어 본격적인 오르막 코스에 도전해 보기로 한 그는 스틱을 다시 손에 꽉 쥐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한 걸음씩 발을 옮겼습니다. 점점 더 험해지는 길과 가파른 경사가 데이비드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 늘 걸어다니던 평탄한 산책로와는 확연히 다른 북한산의 경사와 돌길은 예상보다 도전적이었죠. 그러나 그가 대여한 등산 스틱과 잘 갖춰진 장비 덕분에 조금씩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만날 때마다 밝은 미소로 격려해주는 한국인 등산객 덕분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어요. 중턱쯤 올라가던 중 데이비드는 서울의 전경이 더욱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높아질수록 도심은 조금씩 더 작아지고 북한산의 웅장한 능선이 점점 더 다가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거대한 산이 자리하고 있는 서울의 모습은 한국에 대해 데이비드가 느꼈던 모든 예상을 넘어서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이국적인 풍경을 사진에 담으며 다시 한번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데이비드는 옆에 앉아있는 중년의 한국인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이곳이 얼마나 자주 찾는 산인지, 100군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하며 데이비드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부부는 그에게 100군데 정상에서 꼭 서울의 전경을 감상해 보라고 조언하며 마지막 남은 길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죠. 데이비드는 한국에서의 환대와 친절을 다시금 느끼며 용기를 얻었고 마지막 힘을 내어 100군데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길고도 험난한 오르막길 끝에 데이비드는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100군데 정상에 서자마자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숨막힐 듯한 멋진 광경에 그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는 서울의 전경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100군데 정상에서 바라보는 서울 전경에 감동한 데이비드는 한동안 말을 잊은 채 서울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푸르른 산과 도심이 어우러진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그렇게 서울의 아름다움에 빠져있던 찰나 그는 양쪽 발에 이상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대여한 등산화가 발에 딱 맞지 않아 장시간 오르막을 오르다 보니 발이 부어오른 것입니다. 통증이 심해지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산길이 이렇게 긴데 발이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내려가지? 발목과 발가락이 욱신거리며 걷는 것조차 버거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 끝에 길가에 앉아 발을 쉬게 하고 하산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을 지나가던 한국인 등산객이 그의 곤란한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건가요?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데이비드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 한국인의 친절한 눈빛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발이 부어 등산화가 작게 느껴진다는 말에 즉시 배낭에서 밴드와 진통제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발에 붙이고 약도 드셔보세요. 발을 잠시 쉬게 하고 천천히 하산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한국인은 데이비드의 발 상태를 살피며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생소한 타국에서 뜻밖의 도움을 받은 데이비드는 작은 위안과 큰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 한국인이 알려준 대로 발에 밴드를 붙이고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의 친절한 배려 덕분에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듯 했고 그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하산길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산 도중 데이비드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한국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등산하실 때는 천천히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발바닥에 체중이 몰리지 않도록 뒤꿈치부터 디디세요. 이 작은 조언이 큰 도움이 되어 발의 통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천천히 내려갈 수 있었죠. 하산길을 함께 내려오며 만난 등산객들 역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거나 격려의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한국 등산객들이 건네주는 격려는 데이비드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하산을 거의 다 마칠 때쯤 그는 초입에 있는 서울 도심 등산 관광센터 앞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힘겨운 산행을 마친 후 서울의 산을 무사히 내려온 것에 안도하며 커다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의 등산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가 어우러진 경험을 곱씹으며 다시 한번 서울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산 후 데이비드는 북한산 등산관광센터 직원이 추천해준 순두부 맛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필수 코스로 유명한 식당이라며 등산을 마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순두부와 막걸리 한 잔이 그야말로 꿀맛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관광센터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에 그는 순두부의 인기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자리를 잡고 앉자 보글보글 끓는 순두부가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순두부에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산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죠. 그의 옆자리에는 역시 등산을 마친 외국인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이 한국 음식을 맛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들과 한국 산행과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이 순간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순두부와 막걸리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가 풀리자 서울의 매력이 더 깊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북한산에서의 특별한 하루가 끝나고 데이비드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도심 속 자연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그가 감동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정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주위 등산객들이 보여준 작은 배려와 인사, 발이 아파 고생하던 순간 낯선 이가 건네준 도움까지 한국에서 경험한 정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국의 산과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인심, 정이 담긴 음식들이 그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죠. 한국에서 만난 순수하고 따뜻한 배려가 가슴 깊이 남아 그는 다시 서울을 찾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던 순두부와 함께한 하루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올 거야, 서울. 따뜻한 서울의 추억과 함께 그는 이 경험이 오랫동안 그의 가슴속에 간직될 것을 느꼈습니다.